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델러 나타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화를 선정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선정한 원화를 3D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처음 시작할 때 앞면과 옆면 3면도를 가지고 시작했었는데요. 그것처럼 모델링을 시작하기 전에 바이올렛 에버가든 얼굴 자료를 충분히 모으셔야 합니다. 앞면, 옆면 45도 각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60도, 80도 등등 다양한 각도의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 3면도를 뒤에 깔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고 자료를 뒤에 깔아주겠습니다. 전에 뷰포트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설명했지만 복습 차원에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탭에 가셔서 플레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알파벳 M을 누르셔서 매테리얼 에디터 창을 띄우신 다음에 디퓨즈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셔서 비트맵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매테리얼에 이미지가 들어갔는데요. 이 매테리얼을 우리가 만든 면에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Show Shaded Material 버튼을 눌러주면 뷰포트에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 플레인의 비율을 이미지의 비율에 맞추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뷰 이미지를 선택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위드 값과 헤이트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에 맞게 플레인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위드 값에 이미지의 위드 값을 넣으시고 랭스 값에 이미지의 헤이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비율은 다 맞춘 건데요. 여기서 알파벳 R을 누르셔서 우리가 만든 얼굴과 이미지의 얼굴 크기를 맞춰주시고 W를 누르셔서 얼굴의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플레인의 위치가 우리가 만든 모델링과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레인의 위치를 뒤로 빼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면도를 배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참고 자료는 눈, 코, 그리고 입 등 인체에서 중요한 부분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전에 3면도에서 점을 하나씩 맞춰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점들이 눈, 코, 입과 같은 신체 부위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료를 넣고 형태를 확인해 보시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링보다 에버가든의 얼굴이 더 갸름합니다. 그리고 목은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입도 더 작은 편이어서 입도 더 줄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링의 눈의 아랫라인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만 에버가든의 눈의 아랫라인은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라인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눈썹 라인이 우리가 만든 모델링의 눈썹 라인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눈썹 라인도 아래로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원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바라본 두개골의 모양이 이렇게 눌러놓은 찐빵 같은 모양이 아니라 계란 모양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모델링보다 에버가든의 눈이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눈알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눈알이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에버가든의 눈은 실루엣이 곡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면의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7장의 모델링 기초 1 강의에서 얼굴의 실루엣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면의 개수를 늘려줬던 것처럼 에버가든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면의 개수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물에서 속눈썹 메쉬가 따로 없고 판판한 구조였는데요. 에버가든의 경우 속눈썹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링보다 에버가든이 표현이 더 디테일하고 더 현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실루엣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에는 모델링을 수정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루엣을 바꾸기 위해서 눈알 부분을 지운 다음에 눈꺼풀 안쪽에 눈알을 넣는 작업을 하고 이후에 눈꺼풀을 만드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얼굴 라인을 가름하게 만들고 목을 더 두껍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Shift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Shift 기능은 많은 점들을 한 번에 옮기고 싶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메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에디터블 폴렛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뷰포트 상단에 있는 프리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Show Full Ribbon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숨겨진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Shift 기능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작은 원과 큰 원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버텍스들이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때 검은색 원 안에 있는 점들이 마우스 드래그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흰색 원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집니다. Shift 옵션에 가시면 스페리컬 레디우스와 뎁스 기능이 있는데요. 스페리컬 레디우스는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주변 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뎁스는 마우스 커서가 관통하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면 어떤 차이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검은색 원이 점점 더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점점 작아집니다. 키보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하얀 점이 점점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점점 작아집니다. Shift 기능을 사용해서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Shift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엣지의 길이를 늘려서 목을 더 두껍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목을 넓히는 과정에서 폴리곤이 많이 겹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때 릴렉스 기능을 사용해서 겹치거나 어긋난 부분을 펴주겠습니다. 릴렉스 기능은 에디터블 폴리에서 에딧 지오메트리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화에는 없지만 수정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두개골의 형태입니다. 우리의 두개골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계란처럼 생겼습니다. 귀의 윗부분이 가장 튀어나왔고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좁아집니다. 지금 형태는 계란이 아니라 눌린 찐빵처럼 생겼습니다. 이 라인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라인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러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굴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라인이나 각도 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실루엣이 계란 모양이 되도록 이마 옆부분을 좁혀주겠습니다. 다음은 입을 줄여주겠습니다. 에버가든의 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작아서 일단은 그대로 줄이지는 않고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지금 하는 모든 수정이 완벽한 게 아니라 나중에 더 줄이거나 다시 원래대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눈과 눈썹의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현재 눈의 밑부분이 아래로 많이 내려간 상태이고 눈썹은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당연히 눈 아랫부분을 올려주고 눈썹 라인은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그은 라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정하겠습니다. 눈에서는 속눈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눈썹에서는 눈썹의 가장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썹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정한 이유는 눈썹은 안쪽으로 파여 들어가는 눈뼈 안쪽에 눈썹이 자라지 않고 눈뼈가 튀어나오는 부분에 눈썹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눈을 뜯어내고 안쪽에 눈알을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표현된 눈알을 지워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옆면을 맞추는 작업을 하겠습니다.